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는 28일 즉 모레입니다. 모레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합니다. 이 선고는 아주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2월 공수처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공수처는 출범하고 처장은 임명이 되고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뒤늦게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상당히 저로서는 불안합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꼭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돼요. 그런데 좀 확신이 가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문재인 정권의 친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9명 중에 6명이 이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가 걸린 선고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청이 아니라 헌법 파괴 방조 법원이 될 것입니다. 이 위헌을 제기한 이유는 이겁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일 만약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선고가 나올 때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조갑제닷컴 회원 중에서 아주 이 법리에 밝으신 아록이라는 AROCK 아록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만약 합헌 즉 문재인 정권이 손을 들어주면은 그때는 국민 저항 운동에 나서야 된다는 일종의 경문을 올려놓았습니다. 헌법의 숨통이 끊어짐을 좌시할 수는 없다. 1월 28일은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상권 분립 제도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초헌법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위헌이라 선고하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헌재가 공수처장이 임명된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을 보면은 안심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0항쟁과 6.29 선언으로 탄생한 헌법이다. 이 헌법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야금야금 기능적으로 붕괴되어 왔다. 나아가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민주주의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마저 있었다. 이제 1월 28일 공수처법의 위헌 선고가 만약 없으면은 현행 헌법은 명실상부하게 절름발이 신설가 되어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KGB의 버금가는 족쇄 앞에 무릎 꿇려 지금까지 검찰청이 애써 파헤쳐 놓은 각종 권력형 비리가 다 수장되어 버린다. 새로 지명된 법무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보니 집권 세력의 비리는 도매금으로 묻어버릴 저희가 명백히 드러났다. 애국 세력들이여 1월 28일 모두 헌법재판소로 모이자. 그날이 헌법의 장례식이 될 판인데 어찌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인가. 코로나 비루스가 문제가 아니다. 비루스에 걸려 신음하는 건 잠깐이요. 헌법의 조종이 울려 영원히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노예가 되는 건 평상의 문제요. 후손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다. 최루탄의 연기 속에 꽃피운 민주주의를 코로나 때문에 음흉한 포갑 정권의 희생 공물로 갖다 바칠 것인가. 벌금형이 그리도 무서운가. 선열들이 피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공화국의 숨통이 끊어질 판인데 혼자서 방구들을 지켜 과연 후손들의 안위가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내가 편안하여 후손들의 앞날에 암흑의 장막이 드리워진다면 그게 어찌 애비 어미의 할 짓이라고 하겠는가? 공수처 이게 위원이라는 것은 여기 뭐 상권 분리 그리고 법에도 없는 수사기관이 법에 있는 검찰청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어떻게 현역 장성까지 수사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KGB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KGB가 불법 단체로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는데 내일 위원을 통해서 그것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 합헌으로 해준다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거다 하는 이런 분노와 걱정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아주 원로학자시죠. 이분이 조선일보에 쓴 칼럼, 요게 가장 잘 정리된 위헌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뭐 자기들이 특별히 뭐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상식과 법리와 그리고 현실에 미쳐서 본다면은 위헌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가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압력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게 당신들이 이념이냐, 자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냐. 자진해서 한다면은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다뤄야 할 문제고, 압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비겁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압력을 넣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고문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옛날처럼 수사기관, 정보기관을 시켜서 뒷조사를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불법 연행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저는 약간 불길한 생각도 들지만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 이 제목의 허영 교수의 이 기고문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게 2019년 10월에 써진 겁니다.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정치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와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인가?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헌법 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한다. 나아가 공무 담임권을 갖는 국민이 고위 당 공직자가 되었다고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정치적 짙은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과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헌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위헌성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제발 이 허영 교수의 이 정론대로 모레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 대한변협 회장, 전 회장 이런 분들도 다 당시에 공수처법원 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건 2019년 12월 당시입니다. 공수처법 24조를 언급하면서 권력의 분배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 해당 조항에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하게 될 수 있고 검경 수사 검열, 공직자 수사 무력화 등의 우려가 있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게 공수처의 도입 취지인데 공수처가 모든 문제를 총괄하게 돼 오히려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대통령 7대 성격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서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비유까지 했습니다. 헌법이 아니고 법률로 국회 위에 상원을 별도로 설치하면 위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있는데 그 위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법률로 어떻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을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만약 이게 작동하면은 검찰은 청와대에 매달린 공수처의 세장에 갇힌 새가 될 것이다. 암흑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은 그게 맞춰서 조사하면 되는 거지. 판사를 수사하는 기구를 상설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가 지금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검사, 판사, 현역 장성, 경찰이 핵심이거든요. 특히 판사에 대해서 상설 수사기관을 두면은 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사마저 권력의 입맛에 길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모든 걸 종합을 하면은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위헌이라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법리에 맞고 상식에 맞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이게 합헌이란 판결이 나오면 국민들은 뭘 할 거냐?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를 해도 이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직접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저항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